튜토리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의 김민입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삭스 이 교육 워크숍에 초빙해 주신 박사님들께 이렇게 좋은 자리를 해서 또 제가 가속기에서 실험했던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이 프레젠테이션은 앞에서 박사님들과 이제 최종 교수님이 삭스 쪽에 이제 데이터를 주로 설명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왁스, 그레이징 인스턴스 왁스로 주로 연구를 그동안 해왔던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사실 제가 이 가속기 교육에 좀 적합하게 좀 깊이 있는 그런 이론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저보다는 이제 앞에서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험적인 결과랑 그리고 사실 저는 막 엄청 가속기 이론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깊게 막 공부를 해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경험은 많습니다. 이제 이 다음 좀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이 박사 과정을 이제 포항대에서 했고 그때 이제 가까운 포항 가속기에 그래도 이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거의 이 빔타임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입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많이 해왔던 게 이제 유기 반도체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 이 나노 스트럭처링이나 아니면 이 구조가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느냐 이걸 분석하는데 가속기에서 GI 왁스가 굉장히 좀 파워풀한 툴이었고 그걸 이용해서 좀 분석을 깊게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옵토 일렉트로닉스 중에 이 태양전지 혹은 포토 디텍터의 응용을 많이 발표해 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는 이제 페롭스카이트라고 불리우는 페롭스카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이 물질을 연구를 해 왔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오가닉 세미컨덕팅 물질처럼 결정 구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또 결정을 어떻게 조립하느냐 요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한 주요 이슈고요.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가속기를 활용하면은 이게 없을 때의 논문보다 적어도 팩터가 훨씬 높은 좋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가속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필수적인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분석 툴이었고 여러분 박사님들은 아니지만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잘 배워두시면은 여러분들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래서 이 어려운 분석을 저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연구에 어떻게 녹여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쉬운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다루고 있는 물질 소개를 좀 하고요. 제가 이제 GI 왁스를 이용해서 이 유기 반도체 물질의 어떤 결정성이라던가 배양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관심 있게 만들고 있는 합성하고 있는 물질이 원디멘셔널 물질 즉 이 한쪽으로 나노천 혹은 마이크로 파이버와 같은 형태로 한쪽으로 자라 있는 그런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왁스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롭스카이트 같은 경우 페롭스카이트가 이제 3디멘셔널 크리스탈이긴 한데 거기에 어떠한 어떠한 펑셔널 캐타이온을 넣으면 걔네들은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거든요. 층상 구조를 가질 때 그 층상 구조에 대한 분석이 그 다음에 이제 표면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또 어떤 분석을 하는가 또 이 왁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이런 것들 연계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연구 백그라운드랑 다 넣다 보니까 이제 분석 파트와 소재 응용 파트가 둘 다 섞여져 있는데
조금 분석에 좀 집중을 하고 응용하는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잘 프리디테이션 보셨듯이 저는 이런 분석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관심 있어 하는 그 물질의 구조는 이 유기 물질이든 이 무기 물질이든 그 구조에서의 스페이싱이 한 나노미터 스케일입니다. 혹은 옵스트롬.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기에는 이제 삭스는 워낙에 큰 디멘전을 좀 보다 보니 이제 왁스를 주로 분석을 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기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판상의 형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를 이 브레이징 인스턴스 왁스를 찍을 때 이 이미지 플레이트에서 이 2D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이 분자의 배양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리컨설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이 분자 필름 안에서의 분자 배양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분석을 해왔고요. 페로스카이트 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페로스카이트 결정 구조 안에서 어떠한 110, 110이면 110 플레인 아니면은 여러 가지 플레인들이 어떻게 이제 춤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혹은 그게 얼마나 오리엔테이션이 또 정렬이 되어 있는가 이런 구조를 이제 주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유기 분석을 제가 어떻게 수행해 왔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은 전 주로 그 솔루션 스테이트나 혹은 드라잉 되는 과정에서 이런 나노선의 그 재조립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게 피스리티라고 하는 굉장히 좀 오래된 스탠다드로 쓰이는 물질인데 이게 이제 나노선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나노선을 또 이렇게 정렬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렬된 나노와이어 같은 경우에 이제 왁스를 찍었을 때 GI 왁스를 찍었을 때 그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타난 패턴을 연계시켜서 분석하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또한 이 자기 조립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제가 또 만든 5회 같은 경우는 이 엘렉트로 스피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장 안에서 이 어느 정도 이제 비스코스한 용액상에서 그 전기장의 어떤 그 클로믹 리퍼레이션을 받으면 쭉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폴리머 체인이 같이 안에서 늘어나면서 정렬이 되고 그 정렬된 걸 이제 분석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그 시크로트론을 이용해서 그 안쪽에 이제 고무재가 어떻게 정렬되어 있느냐를 이제 배양에 따라서 이 브레이징 인스턴스를 주면서 이제 패턴을 비교하는 분석을 했었고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또 중요한 물질이 페로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페로스카이트의 어떤 이제 결정 구조가 환경에 따라서 즉 외부의 온도라고 하는 온도의 영향도 있고 아니면 빛의 영향도 있고 혹은 휴미디티 이제 수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분자에 노출되었을 때 결정 구조가 바뀌는데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에 대한 인시투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이오닉 컴포넌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이제 수축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좀 벌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수축하거나 벌어지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서비스 스트레인이 또 존재합니다. 이 스트레인이 그 텐사일 스트레인을 가지느냐 아니면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속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가속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나노 머티리얼, 즉 원디멘셔널하게 성장한 이런 나노선이라던가 나노라드 이런 경우에는 또 이 결정 구조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 배열된 결정 구조를 분석하는데도 이게 엑스레이 선이 이렇게 들어가느냐 혹은 이렇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이게 다르게 나오고 그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의 어떤 그 면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했느냐 혹은 요 나노선이 얼마나 또 정렬도가 좋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한 페로스카이트를 이런 싱글 크리스탈의 형태로 합성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그 땡필름과 다르게 싱글 크리스탈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전형적인 그 스팟
형태의 디프렉션 패턴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결정 형태를 분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페로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떠한 케타이온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가 어떠한 표면을 잘라내느냐 그리고 이 잘라낸 표면이 크리스탈의 이 두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로우 디멘셔널에서도 이제 n equal 1부터 4 혹은 이거보다 더 큰 숫자의 어떤 로우 디멘셔널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얘네가 이제 케타이온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 케타이온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이 전자 혹은 홀이 여기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래서 이 분리된 로우 디멘셔널 페이지를 어떻게 정렬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 프로세스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유학습 패턴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정렬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에 응용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페로스카이트 응용을 뒤에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르가닉 즉 이 컨주게이트 폴리머의 GI 왁스 분석을 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간에 슬라이드가 많아서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 건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I 왁스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고려를 하고 어떠한 분석을 할지 조금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주로 분석할 때 어떠한 분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파라미터를 좀 변형할 것인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는 이 인시던스 앵글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시던스 앵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엑스레이가 이 안쪽에 페네트레이션 하는 값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막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방막이라 하더라도 이게 서비스의 정보와 이제 이 안에 이 벌크에서의 정보가 좀 달라지면은 그게 전자 소자에서는 표면에서의 어떤 전자의 흐름이라던가 벌크에서의 전자의 흐름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인스턴스 앵글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2D 이미지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 만들어지는 패턴의 형태, 그 다음에는 요 링 형태, 즉 아티부탈 앵글에 따른 크리스탈의 어떤 배양의 오리엔테이션의 정도,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환경에 어떤 온도를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김영무 박사님과 같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전기장을 가해주거나 혹은 빛을 쬐었을 때 크리스탈의 어떤 변화도 이 시간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파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컨주게이티드 폴리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주게이티드 이제 플레인이 존재하는데, 이 플레인이 어떻게 스태킹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스태킹 되어 있는 게 이 폴리머의 결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요. 이 결정성이 또 이 필름 안에서의 배양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저는 좀 관심 있게 진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세팅한 시스템은, 그럼 이게 스태킹에 영향을 주는 파트는 피스톨치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이드체인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사이드체인의 규칙성에 의해서 결정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받는 결정성의 차이를 먼저 GI 왁스로 먼저 좀 구분을 하였고, 그게 어떻게 결정성에 의해서 필름의 형태의 변화를 주느냐라는 걸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GI 왁스로 이제 결정도, 크리스탈리니티라고 할 수 있는 결정도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저도 이때 학생 때 요게 제가 얻었던 데이터인데, 그때 이제 빔 매니저 선생님이랑 굉장히 좀 많이 디스커스를 하면서 배웠던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픽이 있을 때 저희가 볼 때 이 픽이 더 뾰족하고
더 높게 나와 있으면 이게 결정파도 크리스탈리티가 더 높다라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서큘러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결정 픽도 있지만 인플레인 픽도 있고 요 중간에서의 어떤 디프레션 픽도 전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인테그레이션 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좀 제가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런 점들이 이제 그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다 팩터를 고려해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V 비저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또 에버리지된 어떤 결정 픽으로 이 결정 이렇게 같은 농도라던가 아니면 같은 필름의 두께에서 이게 픽이 더 커지면은 그만큼 결정화도가 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XRD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패턴에서 한 뭐 아웃 오브 플레인이라던가 아니면 인 플레인에서 픽이 크다고 해서 결정화도가 그냥 무조건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서큘러 인테그레이션 전부 다 해서 그게 전부 다 했을 때의 픽 에리어가 더 크면은 그게 결정화도가 좀 더 크다고 비교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레지오 레귤레이티가 당연히 제일 큰 요 시스템이 제일 큰 픽 에리어를 보였었고요. 근데 제가 좀 관심 있던 거는 그럼 이런 차이가 나는 결정화도가 이때 당시에 이제 만들고 있던 필름이 블렌드 필름이었거든요. 블렌드 필름이 어떤 블렌드 필름이냐면 피스웰치티가 이제 도너 필름, 옵세터 물질이 이제 PCB임이라고 하는 이제 스몰 몰레큘 이 두 가지가 이제 필름을 만드는데 블렌드 필름을 만드는데 이 두 필름이 어떻게 이제 분포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고 여기서 도너 물질에서 흐르는 홀이 이 아래쪽으로 가고 일렉트론이 이제 옵세터 물질에서 흐르게 되는데 여기 결국에는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인 상분리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상분리가 서로 유리하게 홀이 이동하는 방향으로의 도너 물질, 일렉트론이 이동하는 방향으로의 옵세터 물질이 이렇게 수직 배분을 하면은 좀 더 유리한 이 유기태양전지 그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이제 아까 이 결정성이랑 수직 상분리가 어떠한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송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그 스터디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러프하게 분석을 한 거긴 하지만 이 상분리에 있어서 이 도너 물질과 옵세터 물질이 이 솔벤트가 드라잉하는 과정에서 세퍼레이션이 되는데 그 세퍼레이션 되는 거에 의해서 이 수직적인 상분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한번 연관을 지어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분리에서 중요한 역할이 아까 프로리빈스 이퀘이션에서 요 칼 파라미터였죠. 이 인터랙션 파라미터인데 요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서 아까 세 개의 폴리머에 대해서 PCBN과의 요 인터랙션 파라미터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에는 요 인터랙션 파라미터가 이 좀 큰 경우가 이제 수직 상분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작은 경우에는 서로 잘 섞여가지고 수직 상분리가 덜 만들어지고 이런 것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연관이 되는데 제가 좀 더 관심 있던 건 결정화도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건 이제 파라미터의 역할이었는데 결정화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비교 삼아서 이제 결정화도가 좋은 레지올레리티가 높은 98%와 레지올레리티가 약간 낮은 91%를 비교해봤더니 98%짜리는 수직 상분리가 좀 억제가 되고 91%는 좀 더 크게 디벨롭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심스 요 뎁스 프로파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였었고요. 요거를 또 뎁스 프로파일을 좀 서포트를 해보려고 이제 왁스에서의 그레이징 인스턴스 앵글 차이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인스턴스 앵글이 얕으면은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낮아가지고 서비스에서의 인포메이션이 나오고요. 이게 깊으면은 이제 요 벌크에서의 인포메이션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 요 앵글에 따른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이제 이 알려진 값들로 이제 계산해보면 쉽게 캘큘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1도에서 0.15도 정도 이게 많이 바꾼 것 같진 않은데 이 차이에 의해서도 좀 시그널 차이가 나타나서 보여드리는 데이터에서는 이제 98
퍼센트, 즉 결정화도가 높은 폴리머이 같은 경우는 요 표면에서도 PCB인 픽이 나오고 좀 더 벌크로 들어가서도 PCB인 픽이 나와서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서처럼 조금 이 수직선 분리가 아주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고 리지올리티가 좀 낮은 결정화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그 필름은 이 낮은 앵글에서는 PCB 픽이 좀 안 나오고 좀 깊은 앵글에서 나오는 걸로 보아서 이 표면에서 PCBM이 좀 적고 요 벌크 쪽에 PCBM이 좀 더 많이 있다. 그래서 표면 쪽에 피스레이트가 이제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고 벌크 PCBM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아까 센서 데이터를 조금 더 이 GI 막스 데이터로 서포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를 좀 연계해서 봤었고요. 나머지는 좀 비슷한 그 어떤 결론을 내는데 쓰였던 3D TM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라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폴리머에 한번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폴리머의 배양을 막스로 분석한 데이터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PDDT, QFBT라고 하는 요 고분자에서 사이드체인에 해당하는 요 파트를 좀 바꿔보았습니다. 이걸 바꿨을 때 결정성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막스로 분석을 해보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알콕시가 사이드체인으로 있는 거랑 타이에닐이 있는 걸 보면은 타이에닐이 훨씬 그 디퍼렌셜 픽이 좀 옅고 그리고 요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 나오는 이 파이파이 스태킹 픽이 훨씬 얕아져서 얘 같은 경우는 결정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이 낮은 수준의 어떤 그 라멜라 패킹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알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이파이 스태킹 픽이 아웃 플레인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페이스 온 오리엔테이션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이제 알킬 스태킹 즉 라멜라 스태킹 픽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걸로 모아서 결정성이 훨씬 좋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폴리머의 어떤 결정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배양을 분석할 때 좀 왁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었고 또 요거에 대한 연계로 이제 DFT랑 같이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알콕시가 있을 때 얘가 좀 더 플래너리티가 좋아서 스태킹이 여기 플래너리티가 좀 더 좋아서 스태킹이 좀 더 잘 된다라는 서포트였었습니다. 여기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유기층이 쓰이는 그 데이터 중에 여기도 조금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페롭스카이트 태양근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연구에서는 저희가 페롭스카이트 태양근지를 만드는데 페롭스카이트 태양근지가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걸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계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계면은 주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기 계면, 즉 유기 PCBM층을 위에 깔아준다던가 아니면 피다피스라고 하는 거를 뭐 아래에 깔아준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이 유기층에 대한 그 결정화도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이에서의 어떤 결정성의 차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런 페로스카이트 태양근지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위쪽 계면층과 아래쪽 계면층에 존재하는 PCBM층의 이 결정성 혹은 피낫에 존재하고 있는 피낫의 결정성을 GI 왁스로 이제 많이 분석하고 있는 편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낫 같은 경우에 이 디프렉션 윙이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이제 도입한 물질은 이제 PEG,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주면 이게 저희가 그 스킴적으로 좀 넣어보면요, 이 PEG가 이 피닷과 PSS 사이에 결합을 조금 옆에서 끊어주면서 피닷이 PSS에 의해서 방해가 돼서 좀 스태킹이 좀 잘 안 되는 편인데 얘네가 끊어주면서 피닷의 스태킹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논문 결과가 있었고 저희도 이 가속기 데이터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픽이 이제 피닷의 스태킹 픽인데 이 피닷 스태킹 픽이 PG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더 뚜렷해지고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닷 스태킹 픽의 위치도 조금 더 로우 앵글로 잠시만요. 로우 앵글로 변하는 걸로 보여서 얘가
그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그 스태킹의 그 랭스가 이게 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게 PEG에 의해서 요게 어떤 그 원래 PSS랑 연계되는 것보다 이제 PEG가 연계돼서 또 다른 스태킹 픽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에 이제 저희 가속기 분석을 사용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페로스카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결정이 어떻게 크게 만들어지느냐, 혹은 요게 그 배양을 잘 만들어내는가도 중요해지는데, 저는 이제 막스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페로스카이트의 요 디프렉션 픽이 만들어지고, 요 디프렉션 픽의 풀 위드 헬프 맥시멈, 즉 요 반치 폭이 이 슈러 이퀘이션을 적용하면 이 크리스탈의 어느 정도 크기랑 비례하게 되는데, 요게 아까 김명호 박사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요게 정확하게 딱 어떤 크리스탈의 크기를 정확하게 얘기하기 힘들고, 어떤 이 빔에 의한 기계적인 어떤 브로드닝도 있고, 혹은 뭐 디프렉션에 의한 브로드닝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게 아니면 샘플 사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브로드닝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잘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샘플 사이즈 최대한 균일하게 만들고, 두께도 균일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샘플 간의 비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 반칙폭과 그 크리스탈 사이즈를 비교해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픽이 세지면은 그걸 이용해서 크리스탈이 커지는가에 대한 그 정성적인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BM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PDI라고 하는 물질을 섞어주면서 이 둘 사이의 어떤 스태킹의 어떤 인터랙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면서 이제 PCBM 자체 어떤 디프렉션 픽이 이 PDI를 넣어주면서 또 이렇게 뚜렷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처리나 어떤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아모포스한 형태로 조금 윙 형태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제 PDI가 들어가면서 이 스태킹이 굉장히 좀 더 뚜렷해지는 이런 필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이런 효과들이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중요한 게 각각 엘렉트론이나 홀이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 각각의 스태킹의 결정성이 좋아지는 스태킹에서 결정성이 좋아지는 효과로 홀이나 엘렉트론이 잘 빠져나오는 걸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 효과는 페로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의 향상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거니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주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로 원디멘셔널에 대한 원디멘셔널 머터리얼에 대한 이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원디멘셔널 머터리얼을 이용하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수직적인 태양노지뿐만이 아니고 이런 레터럴 구조의 어떤 파이버 태양노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디텍팅 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멘셔널한 거를 이제 빌딩 블락으로 사용해서 나노 디바이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응용했던 어떤 컨셉은 이렇게 전기 방사를 이용해서 파이버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파이버를 뽑아내는데, 이 파이버를 이렇게 정렬시켜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을 한쪽으로 이제 정렬시키면은 파이버도 같이 정렬이 되는데, 이 정렬된 걸 보시면은 이렇게 정렬된 방향으로 저희가 폴라라이즈드 OM을 봤을 때 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발광하는 걸로 봐서 이게 어떤 고분자 체인이 그 안에 평광 필름처럼 작용하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데이터를 얻었고요. 이걸 좀 더 잘 분석하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TM과 XRD를 찍었습니다. 이 TM에서는 저희가 삼분리를 주로 봤었고, GI 왁스를 분석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한 방법은 파이버를 저희가 정렬을 시켜 놓았으니까 정렬된 방향으로 패럴럴하게 이제 인시던스 엑스레이를 이제 일루미네이션 시켜주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버티컬한 방향으로 이제 쪼여줬습니다. 이게 버티컬한 방향으로 쪼여주면은 이 안에 체인이 파이버 방향으로 얼라인 되어 있을 때 패럴럴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시는데요. 이 스태킹 방향이 이제 레디얼하게 랜덤하기 때문에 이제
랜덤한 윙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패러럴하게 이쪽으로 이제 빔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이 디프렉션 되는 플레인이 수직한 것만 좀 살아남고 이쪽으로 닿는 거는 이제 원래 스태킹 되어 있는 요 플레인이 요 파이버 방향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쪽 플레인의 그러니까 인플레인 방향으로의 디프렉션이 굉장히 약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패러럴과 퍼펜디큘러 보면 퍼펜디큘러에서 요 100 PD기 확 죽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게 완벽하게 죽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엘렉트로 스피닝에서 이 정렬도가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기 때문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윙 패턴이 좀 뚜렷했고 여기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200픽을 보시면 좀 더 보실 수가 있는데 100보다 2000, 300에서 아우로 플레인 방향으로의 정렬이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파이버 방향으로 이제 요 백본이 정렬되어 있고 스태킹 방향으로 스태킹 파이파이 스태킹 방향의 이 방향은 파이버의 레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조금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저희는 파이버 안에서의 폴리머 백본 모양을 조금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보고 리컨스트럭션 해보면 PCHT의 어떤 백본이 파이버 방향으로 쭉 서 있고 이 파이파이 스태킹은 이제 랜덤하게 퍼져 있는 걸 보아서 이쪽 이제 백본 방향으로의 전화 트랜스포트가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이제 PCHT가 잘 퍼져 있고 저희가 또 다른 변수로는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PCBM을 이렇게 조금 잘 디퓨전 시켰는데 이건 좀 주된 지금 얘기는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파이버 방향으로 정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도 어느 정도 잘 확보가 된 그런 파이버 소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포토 디텍팅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포토 디텍팅 트랜지스터뿐만이 아니고 이 파이버 형태의 텐던지도 만들 수 있어서 예전에 어떤 수직 형태의 소자가 아니고 수평 형태의 소자를 만들 수 있어서 요거에 이제 좀 대면적 소자를 만들어서 어떤 플렉서블 파이버 소자까지도 저희가 완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다음에 조금 재밌게 다시 또 영감을 얻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올가닉 나노와이어가 아니고 페로스카이트 나노와이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페로스카이트 나노와이어에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페로스카이트 나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뽑아내면은 파이버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페로스카이트는 이제 쭉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단계별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성장을 시키는 건 이제 셀프 어셈블드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이제 결정화의 어떤 이 키네틱스를 조절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한 인젝션이라고 하는 퀀텀답 합성 방법에서 유래를 해서 여기에 이 리간드 어떤 처리를 잘 하면은 이 사방으로 그냥 벌크 크로스를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 100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잘하는 크로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와이어를 만들 수가 있고 저희는 여기서 좀 나아가서 나노와이어가 아니라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진 후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좀 더 양쪽으로 한 번 더 팽창하게 만들어서 나노라드까지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로스카이트 퀀텀닷이 한쪽으로 잘 자라서 나노와이어의 형태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었고 이제 나노라드처럼 좀 직진성이 잘 만들어져 있는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나노와이어가 만들어지고 요게 옆면이 붙어가면서 라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중간 과정의 이미지를 조금 운 좋게 하나 얻었었습니다. 보시면은 크리스탈 플레인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플레인을 저희는 이제 가속기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가속기 분석을 해보니 먼저 이제 퀀텀닷 같은 경우는 퀀텀닷은 이거를 이제 필름을 쫙 뿌려보면은 퀀텀닷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용액상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필름 만들어질 때 필름에서 랜덤하게 막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윙 패턴이 나오는 게 좀 당연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졌고
나노 와이어의 형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링 패턴을 가지긴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배양을 가질 때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엑스레이 그 빔이 딱 지나가고 있으면 이 위쪽 그러니까 그 수직한 방향으로 스태킹 방향이 좀 더 그 아우터 플레인 방향으로 좀 더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우터 플레인 방향에 뚜렷한 어떤 픽이 좀 세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거 아마 아까 앞에서 보여주셨던 어떤 그 시뮬레이션 어떤 툴을 이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모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 저희가 나노 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걸 아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필름의 어떤 시편의 크기를 잘 조절하면 좀 더 굉장히 좀 샤프한 픽을 얻으실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얻은 데이터에 의하면은 얘네들은 좀 더 이렇게 싱글 크리스탈처럼 이 크리스탈의 배양이 좀 더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이어져 있기도 하고 배양이 좀 더 한쪽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탈처럼 조금 더 스팟라이크한 이 디프렉션 패턴으로 얘네들이 변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에서는 싱글 크리스탈 라이크 오리엔테이션을 보인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게 딱 디프렉션 컨디션을 만족하는 100, 200 이제 딱 그 버티컬한 플레인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아진 걸 볼 수가 있어서 얘네는 이제 파우더 라이크한 픽들이 나오지만 요건 이제 싱글 크리스탈처럼 딱 허용된 플레인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디텍팅 소자를 이용해서 나노 라드 같은 경우가 좀 더 제일 좋은 효율을 보였고 저희가 싱글 크리스탈 합성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싱글 크리스탈보다 이제 라드 같은 경우가 싱글 크리스탈은 이제 만들어서 이걸 핀셋으로 옮겨서 막 소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컨택 되는 포인트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의 이 브로드한 어떤 그 스태틱시스도 보이고 하는데 라드는 그냥 솔루션에서 합성해서 딱 뿌리면 되니까 좀 더 소자의 어떤 재현성의 측면에서 유리한 걸 보여줄 수 있었고요. 이렇게 됐었고 이건 안정성 좀 나중에 이게 그 9달 후에 다시 찍어본 XRD인데 보시면은 QD나 나노와이어는 요 페로스카이트 디프렉션 픽은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생성되는 바이 프로덕트 즉 옥시다이즈드 페이즈가 굉장히 세지는데 나노 라드는 안정성이 좀 더 좋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나노 와이어를 만들면 얘를 정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렬을 시키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브러쉬 페인팅으로 이제 정렬을 조금이나마 시킬 수가 있었고요. 정렬도가 아주 좋진 않습니다. 조금 학생이 좀 더 만약에 이제 박사과정을 갔다면 좀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2년 만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정렬도를 보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렬을 시키면 이게 좋은 게 그 정렬된 플레인이 있으면 그 플레인에 이 평강된 빛만 이제 얘는 디텍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강 디텍터를 좀 만들 수가 있고 평강 디텍터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나노와이어를 그래도 정렬을 시켰으니까 앞에서 그 비슷한 GI 왁스의 어떤 각도별로 보여지는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스핀 코팅을 통해서 이 양쪽을 보면은 스핀 코팅을 통해서 나노와이어를 뿌려준 경우에는 이 어떤 방향에 상관없이 다 이런 어떤 나노와이어의 어떤 링 패턴을 보이는데 보시면은 약간 이쪽으로 그 강해진 아우터 플레인 방향으로 강해진 디프레션 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쪽 방향으로 이제 얼라인이 되었으면 패러럴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랜덤한 거랑 그냥 스핀 코팅한 거랑 좀 유사하게 이 방향으로 이제 어떤 그 크리스탈 방향이 랜덤한 와이어 방향이 이렇게 있다면 와이어가 쭉 있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쪽으로 랜덤하게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브러쉬 이제 버티컬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허용된 아우터 플레인 방향의 픽이 훨씬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아지무탈 요 링 패턴의 어떤 스캔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브러쉬 페인팅을
한 거에 이제 수직에서 요 아웃 플레인 방향의 픽이 좀 더 세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픽, 그러니까 이게 이제 45도 방향의 이제 픽인데 45도쯤에 존재하고 있는 요 플레인도 좀 더 정렬이 잘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먼디 그 물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얘네들의 정렬도가 잘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원디 물질 자체가 얼마나 잘 합성되었느냐, 그 안에 뭐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내면 또 싱글 크리스탈 형태의 어떤 디프레션 패턴을 가지느냐, 이런 분석을 연계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저희 이제 양자점을 만들 때, 양자점 소자를 만들 때 중요한 점이, 양자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하가 어떻게 주변을 싸고 있는 리간들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양자점들이 그냥 좀 넓은 스페이스를 가지면서 떨어져 있거나 혹은 랜덤하게 되어 있으면 좀 불리하고요. 얘들 최대한 차곡차곡 그리고 좀 밀집하게 잘 패킹이 되어 있어야 소자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리간들을 익스체인지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셀프 어셈블드 조립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고분자를 이용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가지는 고분자를 이제 리간드 처리를 해서 요거에 의해서 얘네들이 재정렬되는 효과를 조금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분자 같은 경우에 이 사이드 체인이 표면에 결착을 하고 요 백본이 여기 이제 붙으면서 여기 파이프 스태킹을 하면서 전하도 잘 흐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스태킹을 하면서 QD도 잘 정렬시키고 이런 효과를 좀 유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가고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에 따른 양자점 합성과 FTIR 이제 분석 결과고요. 결론은 이 컨주게이트 폴리머들을 도포를 하니까 원래 좀 랜덤하거나 이제 구멍이 많았던 그 QD 필름이 좀 더 유니폼하고 뭔가 조립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덕티브 AFM을 보면은 실제로 전하도 잘 흐르고 이게 빛을 쬐어주면서 포토 커런트를 측정을 한 건데 전하가 잘 흘러서 컨주게이트 폴리머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GI 왁스를 이제 마찬가지로 찍어 보니까 이 원래 이제 QD가 랜덤하게 이제 분포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형태가 주로 이렇게 윙 패턴이 나오는데 이 폴리머 처리가 된 이 QD들은 완전히 뭐 링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게 정렬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링 패턴과 약간 이 디프렉션 스캐터링 스팟이 브래그 스팟이 좀 더 뚜렷해지는 걸 보여서 완전한 랜덤은 아니다. 그래도 약간 오리엔테이션이 좀 좋아진 그런 그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형태가 이제 그 아까 다이에닐이나 이 알코시의 형태수도 둘 다 이제 관찰할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아지무탈 스캔을 해보면은 여기 이제 180도에 해당하는 인플렉션 픽도 좀 더 세지고, 요 중간쯤에 해당하는 요 픽도 좀 더 세지고,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좀 더 오돌드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고분자의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요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은 이 다이에닐 BDT나 OBDT나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컨돈다가 이제 인터랙션 하긴 하는데, OBDT가 좀 더 그 이제 스태킹의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파이 스태킹이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좀 더 강한 이제 디퍼런셜 픽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파이파이 스태킹이 페이스 온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더 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 좀 랜덤했던 이 QD의 오리엔테이션이 이 폴리머 솔루션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오리엔테이션 되는 QD 필름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위에서 폴리머도 또한 페이스 온 오리엔테이션으로 스태킹을 잘 하는 이런 이펙트를 이제 저희가 유도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왁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요. 마찬가지로 QD 태양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처리를 한 것들이 좀 더 높은 효율을 보고를 할 수 있었고, 얘네들이 패시베이션도 잘 시켜주니까 소자의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마지막 한 3, 4분이면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으로 페로스카이트 물질에서도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의 구조가 이렇게 페로스카이트 구조가 좀 만들어지는데 이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AK 타이온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정렬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 AK 타이온을 어떻게 넣고 요 넣어준 거에 의해서 로우 디멘셔널 페이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이제 왁스로 분석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 로우 디멘셔널 페이즈가 결국에는 이 나노 스트럭처에서 요 나노 스트럭처드 그 구조가 어떠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느냐를 분석하는 게 페로스카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게 이렇게 랜덤한 거에 의해서 이제 랜덤 픽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우터 플레인 방향으로 정렬돼 있어서 이제 아우터 플레인이 조금 나오느냐, 정렬도가 되게 좋아서 거의 뭐 싱글 크리스탈처럼 에피탁시얼하게 잘 얼라인 되어 있느냐, 이런 분석을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한 걸 보면은 이건 이제 3D 크리스탈의 어떤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내용이고요. 보통 필름을 만들면 이렇게 필름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그 후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싱글 크리스탈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스팟 형태로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나옵니다. 디프렉션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D 패턴을 만들면은 2D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정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오전에 신대주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쪽으로 이제 얼라인 되면은 이쪽에 어떤 라드 픽이 이제 세워지고 이쪽으로 얼라인 되면 이쪽으로 라드 픽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2D 페이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페로스카이트에서 이런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저런 수준까지 얼라인 시키기는 어려웠지만 이제 피리디늄이라고 하는 하이드로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표면에 이 원디 페이즈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 원디 페이즈가 표면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GI 왁스를 찍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3D 픽이 보이고 3D 픽에 이 물질을 처리해준 경우 원디 페이즈가 이 안쪽에 살짝 만들어집니다. 원디는 조금 더 스페이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픽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여기에 약간 그래도 뭐 30도 근방으로 이제 얼라인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레이징 인시던스 앵글을 이제 바꿔가면서 어디에 이제 많이 분포해 있느냐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로우 앵글, 즉 서피스에 좀 더 분포해 있는 거를 원디 페이즈가 좀 더 서피스 디프렉션에 많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표면에서의 그 원디 구조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분석으로 아까 표면의 어떤 그 구조가 벌크에서의 구조보다 쪼그라들었는 경우에는 이제 컴프레시브 혹은 이렇게 좀 넓어져 있는 경우에 텐사일 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시던스 앵글을 이제 바꿔가면서 요 원래 나오던 디프렉션 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뭐 스트레인이 안 걸려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각도가 달라지면은 뭐 어떤 각도의 방향이냐에 따라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컴프레시브냐 텐사일이냐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분석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몰레큘을 두었을 때 좀 큰 몰레큘 링 사이즈가 들어간 이게 이제 얘를 저희가 이제 요 안에 표면에 처리를 해주었는데 이 표면 처리를 해주면은 보시면은 벌크 대비 서피스에서 안쪽으로 즉 로우 앵글로 얘들이 시프트를 한 걸로 봐서 로우 앵글로 가면 이제 스페이싱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텐사일 스트레인을 유도해냈다. 반면에 이제 좀 약간 링 사이즈가 작은 이런 물질을 넣으면은 요 큰 앵글로 이제 서피스 그 그레이징 인시던스 앵글에서 서피스 정보에서 얘네가 이제 각도가 커졌으니까 이걸 컴프레시브 스트레인이 걸렸다라고 좀 연관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어떤 분석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그 김영경 박사님과 저희가 함께한 연구인데 이 챔버 안에 이제 솔라 시뮬레이터 즉 태양전지 구동 상태에서의 그 크리스탈 변화를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페로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재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동 상태에서 이제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저희는 이제 전기장도 가하고
빛도 가해주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크리스탈 변화를 보니까 그냥 프리스틴 상태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몰레큘이 처리된 그 구조가 PBR2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페이즈가 형성이 거의 되지 않고 페로스카이트 페이즈도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스틴보다 좀 더 안전성이 뛰어난 초자를 만들어냈다라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아서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UI 왁스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셔서 재미있는 시스템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